오늘은 돈대 한 바퀴가 서울의 관악구에 왔습니다. 이 관악구 하면은 신림하고 봉천동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 관악구 법정 지도를 보면은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이 있는데 지도로 봤을 때 신림동하고 봉천동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남현동까지 포함을 해서 관악구에는 인구가 약 47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신림하고 봉천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데 여기가 유독 2030이 많이 산다고 해요. 관악구의 신림동, 봉천동이 대학생들이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 이쪽에서 첫 집을 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통계를 살펴보면은 서울에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가장 긴 곳이 여기 신림동, 봉천동, 관악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2030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2030이 왜 사회생활 첫 스타트로 신림동이나 봉천동을 알아보는 걸까요? 왜냐면 집값이 좀 싸다는 인식 때문에 이곳 관악구를 많이 알아보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의 인식대로 관악구의 신림동, 봉천동은 집값이 싼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집값이 비싼 동네일까요? 오늘 그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원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원룸은 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악구의 주거단지 특징을 한마디로 줄여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관악구는 관악구 경계선, 즉 테두리 부분을 체크를 해라. 지도로 잠깐 표시를 해드리자면 이쪽 관악구 경계선 라인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대장주 아파트도 있고 관악구 아파트들의 거래량도 많은 곳입니다. 관악구를 보면은 동작구, 구로구, 서초구와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경계선 라인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악구의 경계선 라인들을 보면은 2호선 구디역이랑도 가깝고요. 7호선 숭실대 입구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근데 그 2호선 하고 7호선들이 강남으로 가기 수월한 노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근으로 거래가가 가장 높게 거래가 된 것 같고 거래량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의 대장주부터 빠르게 보러 가보실까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관악구의 대장주 힐스테이트 뉴포레라는 아파트인데요. 힐스테이트 뉴포레의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약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3억 6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약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이쪽으로 쭉 걸어 나가보면 2호선 구디역이 나오거든요. 구디역에서 2호선만 타면은 강남까지 30분 정도가 걸리니까 강남 접근성도 매우 수월한 편이겠죠? 여기 힐스테이트 뉴포레 아파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하고 구로구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거든요. 그냥 미끄럼틀이 아니라 약간 애들 디자인에 맞게끔 좀 꾸며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막 스쿨버스라고 돼 있잖아요. 진짜 애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터인 것 같아요. 여기 팜플렛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근처에 학교들이 있어서 여기 30m까지 금융구역으로 확대했다는데 여기 아파트에도 근처에 조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그쪽 학교로 배정을 받고요. 힐스테이트 뉴포레라는 아파트에서 조원초등학교까지 약 도보 5분 정도가 걸리니까 이런 금융구역도 조금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애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상권 이용하기가 살짝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2호선 구디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 구디역 앞에 있는 깔깔거리라는 상권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상권을 좀 보고 오니까 되게 유흥주점도 많았고 술집도 많았고 구디에 업무단지가 있어서 그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술 한잔 먹기 좋은 상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그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 힐스테이트 뉴포레 아파트가 옛날 강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깊은 속사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옛날에 재건축을 할 때 SH가 같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를 공공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즉 조합원 물량만 일반 분양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단지의 힘은 대단한 걸까요? 제가 아까 이제 보다가 커뮤니티 시설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03동이랑 107동에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10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북카페, 스터디 카페 공부하거나 이제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고 여기 107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설, 헬스장 같은 거를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 평일인데도 이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거든요. 평일인데도 이사하는 거 보면은 여기가 진짜 대단지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슬 이제 이사철도 다가오니까 이렇게 이삿짐 차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밖으로 나와보면은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가지고 이런 방음벽 같은 것들이 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좀 소음이 되게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옆에도 지하철이 바로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하철 2호선도 다니고 나중에 저기 구디역에 신안산선까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안산선을 타면은 여의도까지 대략 한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여의도까지 15분 정도가 걸리면 많은 분들도 관악구의 대장주 유포리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근데 저는 관악구가 좀 신기한 게요, 약간 신축 아파트에 있는 단지들은 그래도 나름 평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관악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가 경사가 조금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살짝 지금도 올라가면서 숨이 차긴 하는데요. 저 앞에 보면은 카메라로 잘 보이시나요? 저 오토바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살짝 기울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 오시려면은 이 언덕을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악구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게요, 신림동이 있잖아요. 신림동이 이제 서울에서 토지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은 신림동이 1위를 달성했고 압도적으로 100건 이상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신림동이 토지 거래가 1위를 달성했냐? 신림동은 이처럼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재개발 이슈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투기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이 구역이 아닌 곳을 구매함으로써 개발 인접지의 풍선 효과를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신림동 재개발 구역이 신림 1, 2, 3, 5, 7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중에 상구역은 올해 중순쯤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림에는 뭐 모아타운 호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신림 1구역하고 상구역을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신림 1구역, 상구역은 신림선 서울 벤처타운역하고 서원역 역세권으로 4,000세대 가까운 대단지가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그 신림 재개발 구역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악구에서 눈여겨볼 아파트를 찍어드리자면, 눈여겨볼 아파트, 여기가 아파트입니다. 여기 최근 거래가가 약 7억대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관악구에서 왜 눈여겨볼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신림 뉴타운 간접 수혜지 아파트인데요. 실제로도 여기 제가 임장을 해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의 장점들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거를 아파트 명이랑 이 아파트의 장점들을 정리해서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놀러와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림동을 다 돌고 봉천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봉천동 특징은 7호선이 다니는데 숭실대 입구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봉천동은 관악구하고 동작구 그 사이쯤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관악구의 인기 지역이어서 이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잘 된다는 뜻인데,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이 거래량 1위를 달성한 아파트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한 3,500세대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 단지 배치도만 봐도. 이 아파트의 장점을 좀 꼽아보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보이시나요? 구암 초등학교가 한 이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 중, 고 연계가 가능하고, 초, 중, 고가 몰려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 또 봉천 학원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암 중, 구암 고등학교가 관악구 내에서 학군지 학교들이어서 이 부분을 이제 학부모들이 좀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거래가를 좀 보면은 84 기준으로 약 9억 2,8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고, 최고가는 11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5구 타입도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5구 타입 최근 거래가는 7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8억 9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금 둘러보면은 약간 여기가 단지 내에도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실거주민 분들께서도 이쪽이 다 좋은데 언덕이 조금 심하다라는 말들이 계셨었어요. 좀 지하 주차장이야?
그래도 여기 살면은 주차할 걱정은 없겠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쪽에도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은 주차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 지하 주차장 구비도 좀 잘 돼 있네요. 실제로 데이터상 2003년도 된 아파트 치고는 주차 대수가 한 1.5대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좀 둘러보니까 여기가 장점도 있는데 약간 살짝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치를 보니까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랑 2호선 봉천역하고 서울대 입구역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랑 상권 이용하기에는 되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역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7호선하고 2호선이 다니니까 강남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권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은행도 있는 것 같고 단지 앞에 상가들도 좀 모여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장 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림 봉천이 사람들의 인식만큼 집값이 비교적으로 좀 저렴한 동네일까요? 아니면은 비싼 동네일까요? 라고 화두를 던졌잖아요. 결론을 내보자면은 관악구에서 경계선 테두리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이제 좀 대장주도 있고 거래가 많이 잘 되는 아파트도 있고 솔직히 조금 비쌉니다. 저렴해지는 부분은 어디냐? 안쪽으로 들어가면 언덕이 많은 동네들이 저렴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경계선 라인 조금 비싸다. 이제 언덕이 많고 그 경계선 라인을 벗어나면 점점 저렴해진다 이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관악구의 신림 봉천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꼭 써서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